자, 이제 마지막 과정 통계를 들어갑니다. 자, 통계를 들어갈 때 첫 번째 배울 것은 이제 이산,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마지막 정규 분포.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정규 분포가 아니고 이항 분포.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현재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한 템포를 끊을 수밖에 없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조건문 또는 구하는 값.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평균, 그리고 분산, 필편차.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던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통계를 보는데 이 문제가 나는 헷갈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조건문이나 구하는 값에 이 평균, 분산, 필편차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만약에 미정계수가 없습니까? 미정계수가 없다 이래버리면 바로 구하는 값이 바로 평균, 분산, 필편차가 등장하게 되는 거야. 평균, 분산, 필편차 이렇게 등장하고요. 만약에 미정계수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미정계수가 발생한다면 이럴 때는 구하는 값 자체는 이제 미정계수가 되는 거고 조건문이 바로 평균, 분산, 필편차가 됩니다. 평균, 분산, 필편차.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구하는 값은 바로 미정계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평균, 분산, 필편차를 구할 거냐 아니면 조건문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것이 통계 중에 첫 번째 과정인 이산, 연속, 그 다음에 이항분포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첫 번째,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가장 중요시되는 건 바로 딱 중요한 건 포인트 하나예요. 바로 이산 확률 분포표. 이산 확률 분포표. 자, 요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이산 확률 분포표가 있어야 그 다음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없으면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있으면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XPX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X1, X2, X3 해서 나중에 XN 그러면 토탈 확률은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제 P1, P2, P3 해서 PN까지 이렇게 표가 구성이 된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만약에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의 총합이 1이다. 확률의 총합 이 값은 1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확률 좀 구해줘 라고 한다면 그래서 상대방이 PX가 A부터 해서 X가 B까지야 이렇게 준다면 요건 이제 단순하게 값이 교집합이 없죠. 딱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PX가 A일 때부터 해서 값을 더해서 PX가 B일 때까지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철저하게 어떤 용도로 쓸 거냐 라고 하면 바로 미정계수 구하기 되는 거예요. 이 표 안에 있는 미정계수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구하는 작업으로 활용해 줄 거야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실제 구하는 값은 뭐냐? 그러면 세 번째 구하는 값. 구하는 값이 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 평균값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실 때는 위하고 아래를 곱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1, P1, X2, P2 해서 어디까지? XN, PN까지 곱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때는 현재 이 표의 가장 중요한 게 이 확률 변수가 누구야? 라고 하면 X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X의 제곱의 평균에서 실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필름편차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바로 루트 분산 이렇게 값을 구해주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내버리면 조금 심심하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 올라서 심화를 준다면 상대방은 실제로는 바로 첫 번째 바로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을 구해줘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쉽게 말해서 저게 x니까 x에 관한 평균을 구해주시고요. 거기다 a를 곱해주시고 마지막으로 b를 더해주세요 라고 하는 언급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 ax 더하기 b의 분산이 뭐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a제곱 곱하기 분산이다. x에 관한 분산 값 구하기 라는 점을 꼭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편차인데 표준편차의 경우에는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루트의 바로 분산이다. ax 더하기 b에 관한 분산을 구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뭐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상률 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이상률 분포표라는 걸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또 뭐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 확률 분포를 공부하는 거야. 연속 확률 분포.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분포. 자, 근데 여기는 내용이 더 쉬워요. 왜냐면 원래는 여기서도 평균, 분산, 표준차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적분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교과 과정의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학습 분량을 좀 줄여주고자 해서 여기서는 평균, 분산, 표준차를 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되게 쉬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야. 밀도 함수.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원하는 게 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그래프입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건 바로 그래프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주면 여러분들은 활용해 하시기 바라고 안 주면 직접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x를 항상 살짝 예를 들어준다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요것을 y는 fx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확률의 총합이 얼마냐? 이게 되는 거예요. 확률의 총합 얼마다? 1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 넓이가 됩니다. 전체 넓이. 요게 바로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 과정을 통해서 1번에서 얻고자 하는 건 바로 미정계수를 구하십시오. 미정계수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 실제 구하는 값은 뭐야? 라고 하면 바로 부분 확률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분 확률 구하기. 그래서 px가 a에서 b까지의 확률값 가져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부분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부분 넓이 구하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잘 나오는 도형은 역시 사각형, 직사각형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꼴 아니면 삼각형. 그래서 우리가 부분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특히 이 내용은 구하는 값으로서 등장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철저하게 뭐다? 기본적인 조건문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칠판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될 것만 지켜준다면 이 과정은 점수를 거의 따기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배경은 바로 확률값이 바로 독립시행이다. 확률의 내용이 바로 독립시행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값은 곧 횟수가 되겠죠. 앞에 우리가 확률 정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이 줄 때 b, n, p 이렇게 줍니다. 이 확률 변수인데 이것이 바로 횟수
또는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확률값 가져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전체 시행횟수다. 전체 시행횟수. 전체 시행횟수. 이거는 사건 발생 확률입니다. 사건 발생 확률.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그럼 PX가 R이면 전체 내가 N번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 R번 나와라. 누가? P라는 것이 R번, 그렇지 않은 것이 N-R번 나와. 이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평균 구해와. 그럼 이것도 이산확률분포의 한 장르인데 실제로 구하게 되면 어땠어요? 위아래 곱하려면 되게 양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것은 암산이 가능해. 시행횟수하고 확률을 곱해주면 돼. 라고 해서 짧게 풀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분산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 N 곱하기 P라는 이 값에다가 그것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X. 그러면 이때는 루트의 분산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내신다면 여기는 거의 사실상 점수를 주는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히 이번 9월달 시험에서 바로 이 3번의 컨셉이 출제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3번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내는데 1번을 낼 거냐, 이산확률분포를 낼 거냐, 연속확률분포를 낼 거냐, 이형분 낼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랜덤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올해 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딱 9월 달에 얘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 여기 이산확률 변수 떴어요. 매핑 정리했지만 이거 뭐예요? 이산확률 분포를 꼭 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x가 0부터 4까지니까 x, px 무조건 표를 만들어라. 이산확률 분포는 이산확률 분포 표,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를 반드시 그려야만 한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현재 0, 1, 2, 3, 4 토탈 확률은 1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여기가 pxk는 pxk 플러스 2와 같대. 0 넣어보자. 그럼 px가 0이면 그럼 px가 2인 것과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px가 1 넣어주세요 하면 x가 1이면 그것은 px가 3인 것과 같아. 오케이. 2를 넣어주면 2는 4와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거 맞춰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0하고 2하고 4가 다 확률 같고요. 그 다음에 1하고 3의 확률이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확률의 총합은 1이니까 3a 더하기 2b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x제곱의 평균이 6분의 35다. 오케이. 그러면 원래는 분산 구하는 게 좋은데 여기 확률값을 알았으면 분산 구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직접 구하세요. 제곱하고 곱해주세요. 0의 제곱 곱하기 a, 1의 제곱 곱하기 b, 2의 제곱 곱하기 a, 3의 제곱 곱하기 b, 4의 제곱 곱하기 a. 그것은 얼마다? 6분의 35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차피 0이고요. 여기는 b, 4b, 4a, 그 다음에 여기는 9b, 여기는 16a, 여기가 6분의 35. 한 번 더 정리해 준다면 여기는 10b, 여기는 20a. 그러면 이것이 얼마다? 6분의 35야. 그러면 5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5로 약분한다면 4, 여기는 2, 여기는 얼마 됩니까? 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3a 더하기 2b가 얼마였어? 그러면 1이라는 사실 하나와 두 번째는 4a 더하기 2b가 6분의 7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x가 0일 때 확률이 뭐냐? 즉 누구 얘기하는 거야? a 값 가져와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아래에서 위 걸 빼버릴 거예요. a는 없어지고요. 요거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푸시는 문제. 그래서 올해도 이산확률 분포나 연속확률 밀도 함수, 다시 말해 연속확률 분포에서 둘 중에 하나 출제할 거야 라는 강력한 메시지고, 이산확률 분포는 무조건 이산확률 분포표,
그리고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문제를 푼다는 거 잊지 마시고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은 기본 옵션이니까 절대 까먹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적 정기분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